예, 저는 생성형의 통합교회사 교육방법론 다른 두 분께서 이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셔서 이론이 강하면 저는 이론은 좀 약한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떻게 실제 써먹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는가 여기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느낀 거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부터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건 올해입니다. 4월에 전남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강남의 주제곡을 했어요. 이렇게 공모를 했죠. 그때 너무 보기 힘들고 실제 대학인데 이 노래입니다. 예, 이걸 했는데 이게 1등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등으로 이렇게 투표하고 나서 모든 심사자들이 누가 만드는지 확인해 보니까 제출하신 분이 자기가 AI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남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1등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1등으로 받아주기로 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 영상 만드는 거는 좀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노래 만드는 거는 한 1분입니다. 실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을 때 올 초에도 제가 노래 한 곡 만들어 학생 노래인 적이 있었는데 만드는데 1분 30초에서 2분 조금 잘 만들면 3분이면 한 2분짜리 곡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런 시대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고민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어제입니다.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산책 잠시 하다가 아내가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위험해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내가 컴퓨터 관련을 하니까 왜 위험하냐 물어보니까 AI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있대요. 인공지능 AI. 근데 컴퓨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성능을 조사했는데 한 명의 고급 코어 멤버가 한 달 동안 개발할 걸 30분이면 한다. 프로그램 완성을 해서 실제로 결과를 내세우고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제가 뭐였냐면, 그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냐? 아직 주도적으로 자기가 내가 요거 연구해서 연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 주제를 주면 그게 내가 설명을 잘해주면 어쨌든 발표가 결과 나오는 게 30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현대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GPT-5가 나왔거든요. 8월달인가 7월달에 원래는 개발을 늦춘다고 했어요. 개발은 했는데 그러니까 출시를 늦춘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으로 늦춘다고 했다가 8월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이렇게 덜 위협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MIT인가요? 어떤 교수 한 명을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한 교수를 이사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통해서 인공지능의 안전 이런 걸 조금 부분을 강화하고 이제 출시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입니다. 매우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2024년 2월에 이렇게 챗GPT 3.5가 나오고 나서 3.5, 4.5까지 지금 나왔고요. 그거 말고 꿀로드 혹시 아십니까? 꿀로드도 있고요. 제미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각 기능마다 GPT마다 특징이 있어요. 써보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써보니까 대용량을 업로드할 때 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요. 30메가까지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DF 이런 것들을 책 같은 거 올리면 그걸 다 분석해줘요. 엑셀로 작업하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이거 뭐죠? 지금 PPT 요거도 제가 글 다 쓰고 나서 이걸 올려가지고 제가 이거 PPT 20장으로 만들어줘서 넣은 거예요. 제 손이 물론 조금 가긴 갔지만 기본적인 거는 거기 그리고 디자인은 물론 소프트 때문에 해줬는데 컨텐츠 내용 자체는 제가 요거 만드는데 20분 안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요 정도 지금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급히 빨리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GPT가 이렇게 대용량 이런 걸 잘 사용한다면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그걸 플루언스, 글을 글답게 만들어줘요. 매우 이렇게 GPT가 보면 대용량 처리는 잘하지만 글이 좀 어설프면 그게 영어나 한글이 다 어설프면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그 매우 플루언스, 매우 진짜 한글답게 글을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근데 GPT나 클로우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도 모르면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아 잘못했다 다시 얘기했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제미나이 이런 게 나오고 퍼플렉시티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는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괜찮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스코프스인가요? 거기에서 뭘 지금 오픈 AI하고 손잡고 뭘 하고 있냐? 혹시 DBP하고 오셨습니까? DBP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추천 목록을 쫙 해줘요. 질문도 해주고. 근데 지금 오픈 AI하고 스코프스가 손잡고 지금 전 세계 데이터를 다 학습 데이터부터 논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지금 요렇게. 근데 그게 한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입하려고 하니까 개인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간만 된다고. 수천만 원을 받는 거죠. 수천만 원 주면 그렇게 되어주면 연구 실적이 훨씬 좋아지겠죠.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요거와 무관하게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저는 좀 다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목표는 요거였습니다. 요렇게 지금 있고요. 인문분야 알겠습니다. 제 이렇게 학주에 보면 알겠지만 한문, 일어, 라틴어, 제가 쓴 거는 라틴어, 헬라어까지는 GPT 클로드로 쓰면 100% 다 해줘요. 99% 완성도. 히브리어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파싱 같은 거 잘해주고요. 번역 잘해주고, 최근에 해야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1560년대 천문학 라틴어 텍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번역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OCR 돌리고 다 구해가지고 꼴로드에 다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틱 누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진짜 한 30초 만에 한 5페이지를 쫙 번역돼요. 와 신기하다 이래서 제가 옛날 시리아어를 좀 공부했기 때문에 시리아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시리아를 끌어가지고 제가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번역을 외국인 친구에게 보냈어요. 이거 맞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약간 고쳐야 되지만 그 99% 전혀 이상 없다. 보통 학생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교육 이런 데서도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 싶어서 저는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였냐면 학생들 AI 학습에 대한 학생들 인식 한번 좀 알고 싶었고요. 경험도 분석해보고 싶었고, 특별히 신학 교육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요거 하려고 했는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특히 생성형 AI 관련해서 교육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게 타 분야는 많은데 신학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부 올해부터 특히 생성형 AI만 한정해서 보면 올해 2월 3월부터 해서 한 편의 글씨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독교 윤리나 문화나 관련해서. 교회사는 전부 합니다. 교회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 하여튼 교회사 관련해서는 전부 합니다. 논문이고 그만큼 연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선행 연구고요. 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 이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리트, 코파일럿, 수노 노래 좀 만들어야 되니까 수노, 루 이런 것들 소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것들이고요. 리트는 우리나라 거고, 참고로 말하면 GPT나 뭐 다 한글로 다 너무 작동 잘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첫째는 강의에 소개하면서 요거 소개했고,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생성의 AI 프롬프트가 뭔지를 말해줬어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명령어보다 이렇게 해줘. 이제 컴퓨터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명령어가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역할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를 들어서 번역 전문가야.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도 글 하나 쓰고 있는데, 네가 역사 전문가고 뭐 이러면 에디팅을 맡겨야 되면 너는 히스토리안이고 프로페셔널 에디터야. 이렇게 시작해. 역할을 해주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자기 할 일을 딱 제안해줘요. 제안해서 지향성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 지정해 주는 거 알려주고요. 그리고 Q&A 어떻게 질문 대답하는지 요거 계속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해줘. 예를 들면 파싱하는 거 지금 라틴어 파싱하면 단어 주고 단어 모를 때마다 파싱해줘. 이런 멘트 하면 파싱은 처음에는 원은 오고 두 번째는 콜론 찍고 세 번째는 여기 어떤 3인칭 남성 단수 이런 것들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게 원어 적어줘. 기본형 적어줘.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요거에 거기 이게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쫙 기본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샘플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어만 하나 올리면 파싱을 그 순서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원하면 이게 문법적인 요소 다 설명 필요하면 밑에다가 문법적인 에러나 요소나 신텍스 다 해달라고 하면 또 밑에 해주고 이렇게 Q&A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고 노래 어떻게 만들어야 돼 수노 실제로 학생들 수노 어떻게 만들어야 두 번째 주에 다 알려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제가 썼던 거 3주부터 14주까지 이제 학생들하고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 다루었고요. 다룰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3, 4시간, 3교시가 있으면 한 2시간 정도는 기본 강의 다 해줘요. 쫙 다 해주고 이제 2시간 한 번 딱 쉬고 세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박해에 배웠다 그러면 박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GPT에도 물어보고 제미나이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그 내용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맞아? 뭐가 틀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지 이거 계속 질문하고 자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쭉 읽어보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한 99 우리가 아는 내용은 사실 신대원 정도까지 제 생각에 거의 90% 맞거든요. 근데 약간 틀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나서 관련해서 이제 그림 이런 거 코파일럿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GPT로 그림 그리거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때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때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은 다 괜찮은데 사람의 목이 없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목까지만 있고 머리가 없어요. 그런 거 있어가 저도 그림 그리구나 잘 몰랐는데 어떤 학생이 막 지적하더라고요. 교수님 저게 사람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람인데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없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때 이 머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다시 이제 프로포트가 이 사람인데 머리를 채워줘 이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왼쪽 밑에 있는 말 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머리가 없어. 머리를 해줍니다. 머리 어떨 때 너무 크게 만들고 이러기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3주, 14주 이제 그런 내용 수업하고 나서 계속하고 5주, 10주째는 뭐였냐면 이때가 내가 5주 때는 3, 4, 2주 동안 5주까지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제가 나갔는데 뭐가 나면 3, 4, 5주 내용 중에서 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그림이든 노래든 영화든 마음대로 만들어. 그 대신 어떻게 이거 내 프롬프트 사용했는지를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텍스트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첫 번째는 프롬프트 다 기억하고 결과물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내야 되는 프롬프트고 두 번째는 요게 내용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다. 그걸 내고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5주째 이제 10주째 이렇게 이제 과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미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노래하기도 하고 좀 열심히 있는 친구는 픽토리 AI 사용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친구도 있었어요. 영상 만들어 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아마 14주 정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고 이제 결과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설문조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교수 학습께서 도와주셨고
저는 신대원 1학년 C반 학생들 479 7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한 친구는 응답한 친구는 수업 전에는 59명, 수업 이후에는 54명이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교회 사역하는지 여부가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계정 가지고 있는 수업 전에는 보니까 50, 이 중에서 한 20명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요. 38명 없었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44명, 4명 없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업 전에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상당수를 비교해 보니까 계정 가지고 있는 친구, 교회 사역하는 친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안 가지고 있는 친구. 추론하기로는 교회 사역의 설교나 또 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써먹지 않았을까. 실제로 추론했고, 실제로 제가 만난 한두 명 정도는 그것 때문에 미리 계정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있고요. 수업 전에 보니까 매일 쓰는 친구, 주 3, 4회가 한 3명, 주 1, 2회가 8명 쭉 이렇게 있고요. 수업 이후에는 이제 빈도수가 확 이제 늘어나는 거죠. 주 1, 2회, 2월, 주월 2, 3회가 이렇게 빈도수가 확실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 연령대에서도 많이 높았고요.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조금씩 더 특별히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정보 검색하고요, 해석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학습 자료에 공부하려고 썼던 것 같고,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건 설교나 다른 자료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쓴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정도 되고요. 재밌는 게 이게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건 수업 후에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수업 후에는 제가 못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아쉬운데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수업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냐? 첫 번째는 교수자 강의 중심, 두 번째는 교수자 강의하고 AI 기반 도와주는 거, 세 번째 AI가 메인이 되고 교수자가 보조가 되는 것들, 네 번째는 교수 강의, AI 활동, 오프라인 활동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냈는데 절대다수는 아니죠. 한 상당수가 교수자 강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교수자 강의와 AI 기반 학습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비공개적으로 저희 아이가 보고 있거든요. 3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이 똑같은 설문을 우리 아이에게 돌렸어요. 서진아, 이거 학교 가서 이거 한번 해봐. 그래 링크 보내줬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2 아이들은? 1위가 뭘까요? 예? 아이들은 재밌는 게 3번이 1등이었어요. 2등이 2번이었어요. 교수자 학습, 이 교수자가 메인이 되고 이게 AI 기반이 보조가 되는. 그리고 4번이 3등이었고요. 강의 중심으로 꼴등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대원생들 만나 자기 성향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학생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이게 저는 놀랐던 것들. 물론 이게 매우 집단이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겠구나. 최소한 이 생각까지 당근 갖고 하겠습니다. 40대 이상은 오프라인 전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AI 생성형 AI가 활용한 교회에서 수업 효과 조금 이야기했는데 학습 동기가 우선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 고민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수업 내용 주고 그게 대해서 틀린지 맞는지를 계속 이렇게 점검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게 대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더 말하겠지만 계속 학생에도 제가 말했지만 번역을 하고 뭘 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거나 라틴어나 헬라어 할 줄 알아야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계속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역사 콘텐츠 아까 전에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용하는 것도 했었는데 교회사의 주요 사건들을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생성형 AI의 활용, 어떻게 써먹는 방법, 이렇게 창의적 표현 방법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 수업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생성형 AI가 학습에 어떻게 도움될까 요입했을 때 개인 튜터로서 도움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게 뭐죠? 생성형 AI를 내게 커스터마이즈 해야만 도움이 사실. 그거 안 하면 도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역과 공부에 있어서 기술 학습, 미래 기술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 사용할 수 있고 강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있고 노래도 나오고 노래가 강의 전에 시작 때 수업과 관련된 아까 말했듯이 뭐 박해면 박하 관련되는 걸 아침에 진짜 5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노래 틀어놨거든요. 그러면 종교교육 같은 건 매우 액티브하죠. 근데 박해 같은 건 엄청 우울하거든요. 시작부터. 어쨌든 틀어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보 정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거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친구에게는 여기 상관없는데 주도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완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수업 활용에 AI 활동 통합이 어려워.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컴퓨터 쓰고 자꾸 제가 노트북 다니면서 왔다 갔다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산만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학습 동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매우 좋았던 것 같고요. 다양한 자료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거, 고민하는 거 좋았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연령대 이게 상관없이 매우 이렇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대에 맞게 또 배경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0분만 말해주면 되거든요. 프롬프트가 10분만 말해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근데 40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 한 분은 제 수업 때 들어오신 3학년 등산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있어요. 그냥 수업 상관없이. 그분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시키는데 30분입니다. 따로 수업 마치고 앉아가지고 조교와 붙어가지고 이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조금 배경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 좀 접근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고요. 창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AI 잠재력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써먹는 방법이 중요하겠다 이 생각 있고요. 이거는 아주 보시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고요. 요거 앞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무시할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걸로 써먹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미국의 대학들이 뭐 금지하는 대학들이 있는 지금도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AI를 다 금지했거든요. 생산 AI. 근데 어떤 학교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어요.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본 뉴스가 맞다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를 생성형 AI 베이스로 바꿀 거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집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심 있게 봤던 건데 그러니까 교수자는 모든 베이스를 생성형 AI 베이스로 학교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조금 희망은 뭐냐면 인문 분야는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과 공대 이쪽은 이게 실력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지? 자기의 직업이 곧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실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로봇이 생성형 AI가 로봇에 탑재되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되어지면 프로그래머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인문 분야나 신학은 별로인 것 같다. 아직까지. 이거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신학은 돈이 안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그쪽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돈이 되면 이게 확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장난스럽게 했던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하나 제가 미리 양해 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나가는 말이 56페이지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한데 이게 1분짜리고요. 제 글에 나가는 말이 1분짜리 글이고 그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론 본론을 다 올려가지고요. 요거 요약해주고 시사점까지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놓은 게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1분 만에 만들고 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읽은 거 사실 읽어가 조금 못 치고 물론 그런 건 있는데 요거 쓰는데 1분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가 문제이겠다 요 생각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여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